코리안 메이저리거 김광현이 시즌 14번째 등판 경기에서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13번의 선발 등판 동안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평균 자책점도 3.79였던 김광현이 내셔널리그 승률 1위로 다저스를 넘어 지구 1위, 리그에서 팀 홈런 1위이기도 한 타선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거두었고, 맞대결 상대 투수는 디그롬을 넘어선 사이 영상 1순위 투수인 가우스먼을 상대로도 판정승을 거두며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통계 사이트나 도박사들도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 미국 서부지구 오후 3시에 경기가 치러졌지만 날씨도 좋고 기온도 18도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대체 휴무일로 32,000여 관중이 들어차면서 야구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단 김광현이 원정 등판이었다는 거죠. 상대 투수 가우스먼은 올 시즌 16경기 등판에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1.68, 거기다 100이닝을 이미 넘어선 대투수였습니다. 금년에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고 내년에 대박 FA를 노려서인지 이미 FA 로이드를 맞은 상태. 세인트루이스는 오닐이라는 팀 간판 타자가 빠졌고, 샌프란시스코는 팀의 핵심 버스터 포지가 전날 손가락 부상으로 하루를 쉬면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이 되었는데, 가우스먼이 먼저 마운드에 오르면서 1회 초 2번 타자 골드슈미트에게 볼넷을 허용한 것 말고는 특별한 위기가 없었습니다. 3번 타자 아레나도가 타구가 맞는 순간만큼은 홈런인 줄 알았지만 펜스 앞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볼 14개로 에이스의 위용을 떨친 가우스먼, 다음 1회 말은 김광현이었습니다. 류현진이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는 관심 받게 되다 보니 왜 이 팀이 리그 1위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타격 자체가 매우 위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포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었죠. 팀 타율은 2할 4푼이지만 OPS 부문에서 1위, 팀 홈런도 리그 1위였기 때문에 어쩌면 응집력이 더 좋은 팀일지도 모릅니다. 팀 평균 자책점 자체가 매우 좋다 보니까 타자들은 더욱 안정감을 갖고 타석에 들어서게 되겠죠. 김광현은 1회 3번 타자에게 안타를 맞긴 했지만 13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쳤고, 이런 흐름은 6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우스먼은 안타를 단 한 개도 맞지 않으면서 볼넷만 허용한 채 엄청난 호투를 보여주고 있었고, 김광현은 4회까지는 매 이닝 주자가 나가긴 했지만 병살타부터 단타만 허용할 뿐 가우스먼만큼의 엄청난 피칭으로 6회까지 무실점이었습니다. 6회까지 투구수가 69개였습니다. 아무리 쉴드 감독이라 해도 이런 김광현을 교체할 수는 없겠죠. 가우스먼도 6회까지 70개의 공을 던졌다 보니 힘도 남아 있었고 은근히 노히트 노런을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7회에 앞서서 예언을 하나 했었습니다. 에이스 류현진도 볼티모어를 상대로 6회까지 62개의 공밖에 던지지 않았고 완봉승까지 할 상황이었지만 7회를 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듯이 가우스먼도 그럴 수 있다고요. 네. 선두 타자를 깔끔하게 아웃시키면서 여전히 위력투를 선보였는데 3번 아레나도부터 가우스먼은 꼬이게 되었습니다. 아레나도의 좌전 안타와 에드먼의 행운의 안타로 투아웃의 주자 1, 2루가 되었습니다. 아레나도의 안타 때는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가우스먼을 향해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7회 원아웃에서 첫 피안타를 맞으면서 노히트가 깨진 순간이다 보니 가우스먼을 위로하듯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번 시즌 1할 7푼 8리의 베테랑 카펜터. 너무 부진해서 주전 선수들보다 3분의 1밖에 타석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쉴트 감독이 가우스먼이 우투수인 만큼 한 방을 기대하며 좌타자 카펜터를 선발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카펜터는 가우스먼을 상대로 볼을 잘 골라내다가 5구째에 제대로 잡아당기면서 센터 방향으로 타구가 날아갔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펜스에 맞고 나오면서 카펜터는 3루타, 주자 1, 3루에 있던 선수들은 모두 홈인을 하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광현이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게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셔널리그 1위팀 최강 투수를 상대로 승리투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대 0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겠죠. 김광현은 선두타자 4번 러프에게 스트레이트로 볼넷을 허용하면서 노아웃의 주자 1루로 위기를 자초했는데 이후 솔라노가 병살타 같은 땅볼로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도 큰 위기 없이 7회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현은 투구수 89개로 3피안타 무실점, 평균 자책점은 3.39까지 떨어뜨렸고 승리 투수 요건을 만들어 놓고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7회를 마무리했을 때 김광현은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팀은 8회 9회 똑같이 1.2점씩을 얻어내면서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김광현이 던지는 7회까지는 단 한 점도 뽑지 못하다가 남은 2이닝 동안 3점을 뽑아내면서 김광현의 위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김광현의 승리는 미국 전역도 놀랐습니다. 미국 CBS는 김광현은 이번 시즌 가장 긴 이닝을 던졌다. 최근 2연승을 거뒀다. 올스타 휴식기 전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다. 덴버 포스트는 김광현이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고 맥 카펜터는 7회 2타점 3루타를 날렸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SNS에 김광현 사진과 함께 오늘 경기 승자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로이드 통신도 김광현이 7이닝 동안 안타 3개, 볼넷 2개를 허용하며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커리어 최고의 경기였다. 이렇게 전했고 MLB.com은 의외로 김광현의 호투가 당연한 듯 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 디스패치는 김광현은 5회를 단 6개의 공으로 막았고 6회는 5개 공으로 땅볼 3개를 유도했다. 김광현은 상대팀 선발 케빈 가우스먼보다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광현은 안타 3개를 허용했지만 모두 단타였다. 4회 통증을 느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공을 다시 정상적으로 던지며 맹활약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향방을 바꿨던 카펜터는 KK는 정말 좋은 투구를 했다. 힘든 투수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마이클 쉴트 감독도 김광현이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카운트 관리를 잘하며 유리하게 승부를 가져갔다. 가우스먼의 스플리터는 정말 지저분했다. 손에서 나오는 모습이 똑같았다. 정말 치기 어려웠다. 두 투수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지만 효과적인 것은 같았다. 그리고 김광현이 부상인 듯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됐다. 김광현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스파이크가 걸렸다고 하더라. 그 말을 처음 들은 뒤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이닝을 어떻게 치를지 막막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고 이후 7회까지 잘 던져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광현은 지난해 짧은 시즌이었지만 잘했고 올 시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 경기 때부터 부상도 있고 부상뿐 아니라 성적도 좋지 않았다. 사실 많이 힘들었다. 로테이션 상으로는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한 번 더 등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경기를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겠다. 조급해하지 않고 경기를 즐기면서 후반기를 치르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광현은 규정 이닝에는 못 미치긴 하지만 현재까지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을 넘게 되었고 팀 내에서도 부상으로 이탈한 잭 플러티 다음으로 가장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 라이벌을 상대로 매우 중요한 등판이 될 텐데요. 그 경기에서도 3연승 4승을 수확하며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봅니다. 김광현 파이팅!